여러분 안녕하세요. 솔쌤입니다. 우리가 계속 줌을 통한 실시간 수업으로 만나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오랜만에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천천히 깊이 있게 책 읽기. 지난 시간까지 해온 우리의 활동의 이름입니다. 비록 온라인 수업이지만 천천히 우리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책을 읽고 또한 깊이 있게 독서일지를 작성하며 매 시간을 활동해왔죠. 길게 이어지는 우리의 독서 활동이 조금이나마 독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독서 활동의 마무리 시간입니다. 마무리에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지나온 활동을 돌아보는 거겠죠. 이번 시간 활동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독서 활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글 클래스룸의 구글 문서로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이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의 오늘의 과제를 한번 보시면 책 읽은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라고 나오죠. 거기에 있는 구글 문서를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습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학습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 13페이지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책 읽은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제목이고요. 여러분이 각자 읽은 책의 내용을 돌아보며 이어지는 질문에 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즉, 우리의 독서 활동을 한번 점검하면서 시작해보자 이 이야기겠죠. 읽은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한 책의 제목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멈칫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읽은 친구도 있겠지만 아직 책을 다 읽지 못한 친구도 있을 거기 때문이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책 읽는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빨리 읽는데, 자, 지금 다 못 읽은 친구들은 아주 천천히 깊이 있게 읽으려고 못 읽은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몇 쪽까지 읽었는지를 여기다가 표시해 주시고요. 아직 다 못 읽은 친구들은 이 활동 끝난 다음에 더 읽으면 되죠.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독서 현황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읽은 내용을 막 머릿속에서 떠올려 봐야 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책도 가져와 가지고 책을 뒤적거리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5편 작성했던 독서일지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주인공의 생각과 행동을 중심으로 읽은 부분까지의 사건을 10개로 나누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 읽은 친구들은 전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직 다 읽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 읽은 부분까지를 10개로 탁 쪼개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10개로 정리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개로 정리하기도 어려운데 10개라니 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편하게 생각하세요. 굳이 소설 구성의 단계로 정리를 안 한 이유가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펼쳐보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요약하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여태까지는 한 편의 그냥 짧은 글을 요약해 보거나 어떤 문단을 요약하는 정도로 요약하기 활동을 진행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책 한 권을 요약하는 좀 확장된 활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유도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요약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그걸 보고 피드백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약하기에 어떤 방법을 조금 팁처럼 알려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몇 가지 팁을 주도록 할게요. 밑에를 보시면 작은 글씨로 소설의 줄거리를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주인공의 생각과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읽은 책에 주인공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주인공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잘 정리해 주시면 아마 전체 내용이 조금 더
매끄럽게 이어지고 재미있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막막하잖아요. 방법. 이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만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시는 보여줘야겠죠. 자, 예시로 이런 방법이 있어요. 먼저 소설의 중심을 이루는 큰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큰 덩어리를 팍팍팍팍팍 박아놓고 그 사이사이 중간을 이루는 작은 사건들을, 조그마한 사건들을 쏙쏙쏙쏙쏙 껴넣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아마 요약하기가 편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방 정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 정리할 때 처음부터 아주 세세하게 정리해 나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정리할 큰 틀을 잡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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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아주 커다란 것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조그마한 것들을 끼워 넣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체계가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요약 방식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를 선생님이 예시를 통해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이 쭈루룩 다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1번, 4번, 7번, 10번 네 가지의 내용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큰 사건을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체 책 내용에 뼈대를 한번 잡아본 거죠. 이렇게 뼈대를 잡고 나니까 장점이 뭐냐면요. 1번과 4번 사건 사이에는 이제 두 가지 사건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선생님은 그 중에서 난 이게 마음에 들어, 이게 마음에 들어. 이 두 가지가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것을 콕콕 집어서 선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선택의 결과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 봤고요. 이게 바로 작은 사건들을 껴넣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은 네 가지의 큰 사건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봤는데요.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뭐 세 가지도 괜찮고 다섯 가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나름대로 큰 조각으로 내용을 쪼개 본 다음에 세세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을 이제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쭈루루루루루룩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그것도 주인공의 생각과 행동을 중심으로 잘 이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면서 보면 아마 전체적인 책의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쏙쏙 더 잘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활동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자, 이 부분 한번 보세요. 단편 소설집인 조커와 나나 피구왕 서영을 읽은 경우에는 자, 소설 속에 단편이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건을 10개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단편 두 가지를 골라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편 중에서 두 가지를 쏙쏙 골라가지고 5개씩 사건을 나누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권의 책을 선택한 친구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사건에 따른 주인공의 감정을 유추해서 빈칸에 색칠을 해보자라고 하는 과제에 대한 안내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심사건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겠죠.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주인공의 생각과 행동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의 생각과 행동 속에는 분명히 주인공 나름대로의 감정이 스며들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잘 공감해주고 감정이입해서 소설을 읽는 친구가 소설을 재미있게 읽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사건이,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선생님이 파악한 1번 사건은 제누가 NC센터에서 이제 페인트를 자꾸 거부하는, 페인트에서 낮은 점수를 주면서 거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제누라고 하는 인물이 NC센터와 이 페인트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처음 부분이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쌓여왔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충분히 감정에서 마이너스 3부분에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표시할 때는 블록을 지정해 가지고, 자, 여기 배경색에 색깔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러고 싶지 않다, 다른 방법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뭐 동그라미 표시죠. 동그라미 표시를 진행을 해도 되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건마다 주인공의 감정을 유추해서 여기다가 어느 정도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지를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감정선의 흐름에 맞게 주인공의 감정에 한번 쏙 빠져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경험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활동 안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활동 점검하기라는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우리의 지난 활동을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해온 독서의 의미가 조금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속속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가져봅니다. 자, 우리의 다음 주 활동은 이 독서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 작가와의 대화, 인터뷰 진행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각자가 읽은 책의 작가가 됩니다. 자, 작가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읽은 책에 대한 내용을 누구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별로 서로가 작가이자 독자가 되어 질문을 주고받는 활동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러려면 서로가 읽은 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책을 바꾸어 읽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서로의 책을 맞바꾸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큰 돈을 썼습니다. 자, 또 한 번 책을 구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학교에 오게 되는데, 그때 새로운 유인물과 함께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고른 책을 받게 됩니다. 그 책을 살펴보면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기반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터뷰하는 활동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우리 다음 주 수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주 수업은 다시 실시간 줌 수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실시간으로 만나요. 안녕.